내가 확신 있는 종목을 잘 알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내 시장 전망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내가 바닥도 정확히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나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 제가 성격상 안 하셔도 돼요. 어우 대인배. 예, 이런 일 안 네.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정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오늘도 돈 되는 지식 착착 쌓아서 돌아왔습니다.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복리의 힘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적립식 투자의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적립식이라고 하면 이것도 촥촥 쌓는 거 맞습니까? 예, 사실 이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 굉장히 일상화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투자법을 또 지금 실제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저희 지원자께 얘기를 해보게 되면 개념들은 다 아는데 이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네. 이 어떤 투자 방법을 내가 잘 활용하려면 그 방법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특성에 맞게끔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이 적립식 투자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적립식 투자. 적립이라는 단어가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알고 있는데 예. 요 개념부터 하나씩 배워볼까요? 사실 적립식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예, 적립식이란 말 자체가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는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적립식 펀드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엄청 유행했어요. 예, 저도 그때 네. 기자 생활했던 시기인데 이게 원래는 적립식은 어떤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투자 방법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펀드 산업이 한국에서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적립식 펀드를 새로운 상품처럼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특히 은행 중심으로 해서 펀드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좀 리스크도 좀 줄여가고 또 하나는 기존의 은행의 적금 고객들이 주로 흡수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적립식 펀드라는 개념을 통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적립식 펀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매월 일정액을 넣으면 되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오, 소름. 그때 광고 진짜 많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던 거 그냥 열심히 쌓아서 두면 그게 적립식 펀드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또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어찌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분들은 거의 뭐 금융회사에서 이 주식과 이 투자 뭐 혹은 뭐 예금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사고를 했던 시기거든요. 구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소액으로도 주식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거야라는 것들 자체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경험했던 처음의 경험이죠. 한국 현대사에서 투자 현대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펀드인데 그 하나의 펀드처럼 한국에서 이제 이게 마케팅 활용이 됐던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영어로 보게 되면 원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달러 미국 달러 아시죠? 네. 코스트 비용 에버리징 무슨 얘기냐면 달러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주식을 사는 돈 코스트는 주식을 사는 비용 주식을 매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에버리징은 평균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는 뭐냐면 평균 가격의 주식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10만 원씩 꾸준히 투자했으면 나는 1년 동안 주가에 결국은 평균 가격에 산 거예요. 내가 만약 5년 동안 쭉 샀으면 결국은 내가 산 가격은 매월 일정액을 넣었으면 5년 동안 산 가격은 5년 동안 주가의 평균 가격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표현은 평균 단가 분할 매입법이에요. 평균 가격에 나누어서 산다. 우리가 사실 하고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적립식 투자는 내가 사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냥 평균 가격에 사는 효과가 있다.
이것만 딱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요. 적립식 투자의 방식. 적립식 투자라는 게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적립 투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시장 전망도 잘 맞출 수 있어. 바닥도 알아. 이러면 적립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걱정이 그리고 내가 없죠. 어떤 개별 종목에 네. 굉장한 확신이 있어. 컨픽션이 있고 내가 기업 분석을 했더니 이건 네. 너무너무 괜찮아.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분들은 뭐냐면은 근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시장 전망을 잘 못해. 난 시장 전망 할 시간도 없고 그런 공부할 시간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나는 알아. 주가는 항상 언제 오르고 내리는 건 난 알아.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도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난 바닥이 어딘지 몰라. 제일 좋은 거는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파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쵸. 나는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중간에 살래. 그래도 언젠가 중간보다 위에 갈 때가 있으니까 난 그때 팔면 되니까 나는 바닥을 못 맞추니까 중간에 살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야 나는 바닥도 정확히 모르니까 한 번에 사서 내가 혹시 물리면 내가 좀 너무 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투자를 하면서 좀 고통을 덜 느끼고 싶어. 이런 분들은 내가 시간을 나눠서 분산해 나가면 내가 이번에 좀 비싸게 사도 다음에 또 떨어질 때 더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그렇죠. 내가 심리적인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나 이거 고통을 좀 덜 받고 싶어. 이런 분들도 이런 게 적합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적립 투자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 투자는요 만기가 없는 거예요. 저축과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만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금이나 적금을 하실 때는 이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금융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빌려줄 때 여러분들 무한대로 빌려주진 않으시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적금도 기간이 있고 예금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투자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왜? 투자는 내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겁니다. 소유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을 때 팔면 되는 거고 내가 비싸다고 판단할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쌀 때는 내가 이 팔면 손해보겠네요.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이 적립 투자를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내가 큰 뭐 부동산 같은 거 뭐 좋은 게 주식도 만약에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 있어서 내가 다 사면 좋겠지만 내가 좀 많이 떨어지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돈도 많지 않은 사람이 그렇지만 나는 저 좋은 자산을 좀 사고 싶을 때 일종의 할부로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부 이자만 안 나갈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뭐냐면 적립 투자 다시 한번 드리면 적립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확신 있는 종목을 잘 알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내 시장 전망도 내가 잘할 수 있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내가 바닥도 정확히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나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져도 난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성격상 안 하셔도 돼요. 대인배. 예, 이런 네.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적립 투자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적립 투자 같은 펀드만 가입했는데 지금은 수단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ETF가 등장을 했고 그것도 해외 국내 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별 종목도 이제는 우리 소수점 매매가 돼가지고 네. 적립식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증권회사들이 자동 매수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테슬라를 일단 사고 싶어. 근데 테슬라는 이거는 너무 변동성이 심해. 근데 그쵸. 나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테슬라는 10년 뒤면 정말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래, 난 에라 모르겠어. 근데 목돈 넣고 난 불안해. 나는 새 가슴이야.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를 매월 20만 원씩 10년간 사서 모을래. 그건 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매번 노력해서 사야 되는데 또 사다 보게 되면은요 사람 심리가 조금만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땐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테슬라를 20만 원씩 5년간 매월 25일 날 월급 날 난 살 거야. 자동으로 걸어놓는 거야. 자동이체 되듯이. 네, 그러면 적립식으로 계속 네. 살아가는 거야. 주가 오르든 내리든. 근데 나는 길게 보면 난 좋게 봐. 물론 여러분들한테 테슬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설명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변동성이 많은 네. 주식인데 내가 보기엔 좋고 근데 이럴 때 내가 좀 고통을 내가 참기가 좀 어렵고. 그게 어떤 종목이든. 예, 어떤 네. 종목이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옛날에 적립식 펀드가 등장해서 적립식 하나에 우리가 소액으로도 투자 상품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적립식으로 우리가 생각 가능한 대부분의 국내 주식, 해외 주식 100%는 아니지만 뭐 ETF, 펀드까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예. 적립하기 편해졌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주식도 소수점 매매도 되고 뭐 적립식 매수 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가능하고 예. 앞서서 여러 번 권해주셨지만 우리가 아예 그냥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는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것이 정답이 있다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근데 이건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개별 주식인 경우에는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개별 주식이 갖고 있는 고유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청산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너무 나쁘면 네. 망가지는 회사의 주식은 적립식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적립식을 하려고 그러면 개별 주식 하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을 가진 기업이어야 되지. 그것이 그냥 망할 기업, 망가져가는 기업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더라도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걸 굳이 적립식으로 하라는 이유는 이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그 고통을 느끼는 성격인 경우 그다음에 내가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아. 이 회사는 정말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또 투자 금액은 많지 않아. 무리해서 빚을 낼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적립식 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험도 없고 좀 나는 투자 경험도 많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그래도 이 적립식을 하고 싶다. 뭐 당연히 저는 시장 평균을 사는 전략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립식은 그 방법 자체가 평균을 사는 방법이고 인덱스도 시장 평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뭐냐면 나는 1등은 못해도 좋아. 그렇지만 난 중간은 갈래. 중간 아래 가는 건 난 싫어. 그래서 중간만 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수익은 나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덱스를 중간을 평균 시장 평균을 사는 거를 평균 가격에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인덱스 중에서도 S&P 500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S&P 500을 그 인덱스 걸어놨어요. 저도 그 자동 매수 기록으로. 네. 예. 그 걸어놔서 사봐.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거를 뭐 방송하고 준비하려고 저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별 종목은 그래도 적립식에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개별 기업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도 하기 싫다 나는. 중간만 가면 된다. 그러면 S&P 500 같은 시장 평균을 사는 인덱스에 투자하시는 것, 적립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요. 적립식 투자 이것도 그런데 하나의 투자 방법이니까 만능이라는 건 없잖아요. 당연하죠. 뭐든지 우리가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전투를 하든 뭔가 비는 구석이 있을 텐데 이것도 주의할 점은 있겠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일단 집안이 좋아야 돼. 그 당연히 집도 있어야지 서울에. 그것도 서울의 주요 도시 네.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곳에 있어야 돼. 당연히. 네. 그리고 최소한 뭐 애를 낳을 거니까 30평대 이상은 되고 방은 3개가 돼야 돼. 오호. 그리고 남자 키는 180은 돼야 돼. 여자도 최소한 160은 넘어야 돼. 네. 그리고 대학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서울에 있는 사는데 대학은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연봉은 최소한 신입사원 기준으로 따지면 연봉 5천은 넘어야 돼. 뭐 이런 배우자를 찾으면 거의 결혼 못 하겠죠. 그런 배우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본인인가 그거부터 확인을 그렇게 해봐야겠네요. 접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네. 투자 방법이나 투자 상품에서는 이런 배우자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예, 그래서 다 장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적립식도 분명한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결점도 갖고 있어요. 뭐 가장 크게 제가 보기엔 한 2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금액이 커지는 순간부터 적립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요? 굉장히 약하죠. 생각해서 내가 100만 원씩 넣는데 네. 덩어리에 1억이 됐어 쌓여가지고 네. 1억에 100만 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립식 효과 발생이 안 발생해요. 아, 바다에 그 물 한 바가지 더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일정 정도 금액 사이즈가 커지면 적립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를 찾아서 자산 배분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운용을 하시거나.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 있어. 뭐 연금 같은 거에 내가 S&P 500을 사서 연금에 넣고 있다. 이런 건 계속 가져가도 돼요. 그렇지만 뭐 어떤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덩치가 커지게 되면 이게 좀
이게 적립식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움직여서 발생하는 수익률의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적립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아우 행복하다. 1억이 모여가지고 아유 이건 등치가 커져서 예. 적립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어디다 배분하지? 이런 고민 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덩치가 커지면 그때는 좀 재조정을 해야 된다. 네. 명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옆으로 기는 시장, 횡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렵다. 아, 이게 뭐냐면 네. 적립식은 오히려 변동이 높은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어떤 기업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적립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이게 난리 칠 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이 너무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때는 이건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저희가 명확히는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드는 게 먼저 어떤 규모가 되면 적립식을 무조건 끌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는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서 다시 재산 배분 해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경험적으로 보거나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봐도 적립식 할 때 좀 마음의 고통이 덜하죠. 예. 그래요. 이런 적립식 투자 이게 그 하나의 투자의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투자 기간이 결국은 관건일 것 같아요. 적립하는 거 좋은데 적립을 며칠, 몇 달, 그러니까 1, 2년 이러면 소용없을 거 저 아니에요. 복리 유튜브 저는 원래 저 출연한 거 하나도 안 보거든요. 성격상 별로 이렇게 나온 걸 좋아하지도 않아서. 왜 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복리를 많이 보셨다서 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거죠. 제가 펀드를 10년 갖고 있는데 자기 빵 터졌다 그러는데 사실은 실제로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그 펀드가 좋냐 나쁘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제가 한 것이고 제가 그만 항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저도 제 경험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얘기들을 너무 자기 경험으로 보는 건 투자할 때 되게 오히려 자기 손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살면서 보면 저도 뭐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우리가 이 투자 기간 문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니 이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방법들은 전부 다 S&P 500 갖고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게 우리가 증권 관련 데이터들을 뭐 연구를 한 것 같다 그러면은 시장 대표 데이터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코스피 갖고 하기도 하지만 코스피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에서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0.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짧고 등치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은 제 경험과 아니면 S&P 500을 갖고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3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 제 경험치고. 네. 근데 더 권하고 싶은 거는 5년 정도는 해야 된다. 5년 5년은 정도. 내가 시간의 축을 시작을 할 때. 그게 뭐냐면 S&P 500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을 기준으로 적립식을 한 경우에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 큰 돈을 당장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없다면 시간으로 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복리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으로 우리가 투자의 효과를 끌어올려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자, 적립식 투자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응용편입니다. 응용편. 네. 첫 번째, 내가 만약에 10만 원, 20만씩 넣다가 많이 떨어져요. 그럼 추가 불입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쉽지 않은데 응용편이에요. 추가 불입을 하지면 평균 매입 단가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소위 물타기. 이 적립식 투자 방법 핵심 뭐냐면 내가 언젠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산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오를 때가 나와요. 이거는 언젠가 그걸 알 수가 없을 뿐이지. 그럼 그때만 팔면 난 돈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넣다가 더 빠지면 추가 넣게 되면 매입 단가를 더 낮추니까 내가 수익을 보는 시기를 더 앞당길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소심한 투자가다 내가 이렇게 막 배포도 없고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야 나는 뭐 이렇게 뭐 대박 안 나도 되겠지만 나는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조건 일단 뭐 20만 원씩 넣는 거 1년은 넣고 네. 1년 지난 다음부터 20%가 되면 무조건 원금은 찾는 거예요. 나머지 계속 운용시키고 그리고 또 찾아서 또 넣고 네. 찾고 그래서 내가 뭐 1,000만 원 됐으면 그래 난 딴 돈 뭐 원금 1,000만 원 예금에 넣어놓을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뭐 채권 할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단 편해야 돼요. 적립식 투자 방법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박 날려고 적립식 투자는 절대 대박이 나지 않거든요. 근데 편하게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은 거지 잃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저는 한 10에서 20% 정해놓으시고
딱 되면은 일단 원금 찾고 더 가게 하고 또 불입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일단 마음은 편하다. 대박은 안 나지만 이런 경우에 절대 깨먹지도 않고 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낸다. 네.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 세 번째가 이제 밸류 에버리징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입 투자 방법을 응용한 겁니다. 이거 사실 이거는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어떤 증권 그 재무분석 학자가 책도 쓴 책이고 굉장히 유명해진 방법인데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에 100만 원 넣고 두 번째에 200만 원 넣었는데 두 번째에 내가 이제 원래 100만 원씩 넣기로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달에 깨져가지고 18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내가 200만 원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달에 3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넣을 때 플러스가 돼 있으면 냅두고 깨져 있으면 그러니까 평단을 계속 맞추는 거네요. 내가 계속 내가 네. 원금을 맞추고 그래서 원금이 플러스에 있으나 이익이 난 거는 가만히 있고 깨져 있으면 계속 맞춰놓은 건데 네. 시뮬레이션 해보게 되면 이 방법이 일반적인 정식 방법보다 더 좋아요. 근데 손이 많이 가는 단점이 있어요. 손이 많이 간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정식 투자 방법은 정액식이에요.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액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양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리츠 같은 주식들 갖고 네. 계신 분들은 나 만주 사서 모을 거야. 이거 5%니까 오르고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만주 사서 모으면 이제 5% 정도 되는 그 수익이 나는 거에서 나는 만주면 1년에 뭐 5천만 원 생기네.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나면 매년 배당받을 수 있네. 이런 분들은 수량을 사서 모아 나가거든요. 그 목표를 수량으로 잡는 거예요. 네. 뭐 이를테면 뭐 해외 주식인데 미국에 뭐 어떤 고배당 뭐 ETF나 고배당 주식이 있으면 이거 난 몇 주 사서 모을 거야. 얘네 뭐 대표적으로 뭐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뭐 P&G나 3M 같은 데서 100년 가까이 배당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냥 사서 모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양식으로 사서 모아 나가는 것도 일종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응용편까지 그 고수가 되기 위한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고수는 아니고요. 이게 좀 소심한 투자자들을 고통을 덜 느끼면서 소심하신 분들을 위한 투자법입니다. 마지막에 이 정량식은 제가 좀 해보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